방학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독서과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책을 재밌게 맛있게 냠냠냠 먹을 수 있을까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읽을 것인가? 참 읽을 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수업 평가지를 보니까 꿈의 학교에서 좀 무리수를 둬서 도서관에 오게 하려고 여러분들 작년부터인가요? 도서관 수업이 시작됐죠,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업 평가지를 보니까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내가 책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 라고 정말 많이 적었어요. 나에 대한 내가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내가 두꺼운 책을 읽다니 스스로 대견하다. 물론 판타지였겠죠, 그렇죠? 근데 두꺼운 판타지 읽는 애들은 나름 실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읽기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가 고민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부모님들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이거 항상 얘기하면 수업 시간 때마다 이 중에서 제가 수업을 대신 들어가 했던 친구들도 있고 제가 독서 캠프 때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 팁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읽기, 듣기는 영어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어려운 영어 써도 되죠? 괜찮으세요? 길을 연애는 괜찮아요? 네, 굉장히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어. 고마워가지고. 네, 저 영어를 읽어볼게요. 이건 뭐예요? 네, 인풋입니다. 어렵죠? 이건 뭡니까?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독서라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인풋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읽는 거나 듣는 것은 저는 그것까지 독서라고 좀 보거든요. 무엇을 보고 읽고 무엇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 이게 조만간 미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 가는데 집에서 엄마가 홈쇼핑으로 매번 후라이팬을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엄마가 후라이팬을 보고 있어. 그러면 대부분 일주일 안에 띵동 하고 뭐가 오죠? 후라이팬이 옵니다. 그렇죠? 아빠가 쇼핑 보고 있는데 계속 골프채를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엄마의 인상 찌푸려진과 더불어서 띵동하면 골프채가 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말을 좀 더듬었어요. 그리고 좀 들으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혀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부정확해요. 엄청난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막 놀렸어요. 또 게다가 축농증까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할 때마다 야! 라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흉내내는 거야. 내가 야! 하면 애들 왜 이렇게 애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코까지 막혀, 성질도 급해, 말도 빠른데 혀도 짧아. 아주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매력도 있고 말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TV를 보고 뭐 할 때마다 MC들이 어떻게 얘기하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능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나. 제 TV 보는 관점은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하지? 라는 관점으로 TV를 보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제가 얘기할 때 놀리지 않는 사람들을 대학교 가서 처음 만났어요. 우리 동아리 기도 모임에서 제가 나누는데 한 명도 웃지 않았어요.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끝까지 그랬구나. 어떤 사람은 제 기도 제목 들으면서 울어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쓰기는 논술이라고 얘기하고 말하기는 스피치 면접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말 잘하고 싶거나 글을 잘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쓴 사람들 글 흉내내면 돼요. 그리고 말 잘하고 싶으면 저 사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나 유심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게 독서예요.
끝. 한번 아쉽죠? 그래서 지금 졸리기 때문에 퀴즈 낼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따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짜장면. 퀴즈입니다. 네, 읽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네! 칼이 너무 좋다. 칼 광고 정답입니다. 이야. 예. 근데 좀 정말 미안한데 첫 번째 문제는 뭐 연습 문제 이런 거 하자. 저 그런 거 안 해요. 짜장면 같이 먹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빨리 정확히. 자, 다음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네. 핸드폰이 뭐? 네. 네. 둘 다 맞은 걸로 해줄게요. 핸드폰 광고인데 이건 핸드폰 방수된다는 광고예요. 커피 쏟아지면 컴퓨터가 뭐죠? 핸드폰이 망가져야 되잖아요. 이거 방수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죠. 그래서 이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천부적인 머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요 영화 혹시 봤어요? 제가 이거 보고 빵 터졌는데 명량 포스터인데 여기 보면 감량 이렇게 돼 있어요. 감량. 그 신에게는 아직 12kg의 지방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야, 얘는 누군지 모르지만 천재구나. 이걸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이 사진 보고서 야, 이런 애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건 원래 영화 보시면 이제 명량이죠. 최민식 씨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대 이순신 장군을 연기한 연기자가 10명이 넘는데요. 뭐 드라마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최민식 씨가 자기한테 이 배역이 딱 왔을 때 이분이 내가 감히 이순신 장군을 연기하다니 너무 떨었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책을 다 읽었대요. 이분이 이순신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영화 사상 최초로 전투씬에서 진격하라 이거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카리스마 있고 이걸 연기하기 위해서 고민했대요. 근데 이분이 명량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진격하라? 다 봤는데 거의 대부분 기억 못하면 그게 문제라는 걸 때 얘기할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전군, 전진 딱 이렇게 작게 얘기했어. 저 영화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자기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순신 장군 앞에서 진격하라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군 전진하면 부사수가 듣고서 진격하라 얘기하고 붕둥둥둥 치겠죠. 이거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의 캐릭터나 뭘 봤을 때 이분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하는 캐릭터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분은 그래서 감독한테 얘기했어요. 감독이 오케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연기해야 되나 감독도 기대했대요. 최민식은 이순신은 어떻게 연기할까? 기가 막히게 영화를 읽어낸 거죠. 자, 이 영화의 주인은 누구예요? CJ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감독이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영화를 주관한 사람은 누구예요? 감독이에요. 감독. 김한민이라는 감독입니다. 그렇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뭐 다양하게 많이 있죠. 최민식 씨가 주인공입니다. 그럼 이거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 독사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읽어보는 겁니다. 명량이 아니고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역사. 역사를 우리 읽어야 되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주관자는 누구예요? 주관도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감독의 뜻을 잘 헤아려서 자기 역할에 맞게 연기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감독이 지금 이 시나리오로 지금 이 연기를 몰고 가는데 지금 여기서 진격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주인공 될 수 없죠. 지금 이 씬에서 내가 지금 뭘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연기해야 되는구나를 잘 아는 사람이 주인공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이제 작년에 애들 준 것 같다는 여러분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책을 읽을 때 뭐를 또 저는 이 표를 되게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독서 능력 평가라는 걸 해봤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 참담한 성적들? 기억하시죠? 세 가지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100분 이루도 나왔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실적 사고. 이 표를 보시면 나도 알고 작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작가도 의도한 거고 나도 그 의도한 걸 찾아낸 거. 이게 사실적 사고입니다. 1차적 읽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나는 모르는데 작가만 알고 있는 건 뭘까요? 나는 잘 몰라. 이거는 추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작가가 숨겨놓은 거죠. 그렇죠? 이 책을 통해,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의도.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작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창의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작가의 손을 떠나면 더 이상 그 작품은 그 작가의 것이 아니다. 독자의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작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독자들이 감동받는 게 있어. 그것도 그 독자들이 그걸 감동받으려고 읽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막 발견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표에서 이 사실적 사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실적 사고가 뭐냐? 라고 한다면 금방 까먹은 걸 읽으면 안 돼요. 한마디로 사실적 사고가 안 되는 건요. 미안한데 이거예요. 뭔 뜻인지 모르는 거야. 봤는데. 보고 나서 물어봤어. 근데 정말 나 알아. 뭐 예를 들면 뭐 15소년 표류기를 봤다고 칩시다. 또 책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요. 얘기 나누면 야 거기 주인공이 되게 멋있게 나오지 않았냐? 근데 이런 데 있지. 드라마 보면서 꼭 이런 덮어놓은 친구들 있잖아요. 보다가 누가 이거 왜 이런 데 있잖아. 같이 드라마 봤는데 그쵸? 아까 무슨 말 했는데 전체의 맥락이랑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 봤는데 사실적 사고가 약한 겁니다. 이 사실적 사고는요 어휘력이 딸려서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무엇인가 단원 요약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요 이 친구들은요 요약 정리하는 걸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봐야 돼요. 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는 지금 이 얘기구나.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을 한번 읽어내는 친구들이 있다면 꿈재기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꿈의학교 전체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그 다음에 기프님이 꿈쟁이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얘기하셨구나. 그럼 넘치니 나 갑자기 뜬금없이 독서 얘기야? 뭐 독서만 시키겠다는 거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래서 이 공부 학습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길러진다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벌써 읽어내는 애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 다 끝나고 나면 고등과정 입학 관련돼서 설명회 들었어. 어땠어? 다 맞다고 얘기해. 다 안다고 얘기할 거야. 너 어땠어? 몰라. 넘치니 뭐라 그랬니? 사실적 사고가 강한 애들은요 이거 얘기해요. 넘치님이 뭐라고 했고 꿈지기님이 뭐라고 했고 기프님이 뭐라고 했어. 그나마 다행이죠. 1차적 사실적 사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어쨌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이 표에서 두 번째 추론적 사고는 뭐냐면 추론적 사고가 무엇인가요? 도대체 그 얘기하는 의도가 뭐야? 지금도 벌써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금 찾아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서운 친구들이죠. 그렇죠? 어떤 친구는 넘치는 참 말 잘하네. 말 더듬이 어때? 남는 건 넘치는 말 더듬이. 이것만 남으면 이거는 사실적 사고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 더듬이였다고 자랑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이게 이제 추론적 사고예요.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요 작가와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요 사이에 요 사건을 집어넣었을까? 시온님하고 저는 가끔 영화 보러 자주 다니는데요. 둘이 앉으면 남자들이 앉아서 극장 가가지고 야 너 뻔한 소리 아니야? 다음 얘기 될 거 아니야?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둘이 하면서 계속 봐. 영화 보면 되게 시끄러워. 그래서 사람 없을 때 가요.
너무 쉽게 드러내는데 막 둘이 막 그리면서 영화 봐. 그거 오고 나서 막 영화 난도질해. 너무 재밌어 둘이. 저는 야구장 가서 야구 볼 때 응원 안 하고 야구할 때도 보거든요. 선수 교체 타이밍이 너무 빠른데. 아닌데. 응원을 안 해요 저는. 이상하죠? 네. 이게 추론적 사고예요. 책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재밌어 좋은 깨달음이 아니고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한 걸까? 여러분들 이 작가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닐까 막 고민하면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성경하고 좀 다른데? 같은데? 고민해 보면서 읽는 거죠. 세 번째 이거 창의적 사고입니다. 나는 아는데 작가는 별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얻어가는 거죠. 창의적 사고가 안 되면 나와 내 주변을 읽지 못해요. 성경 보면서 이건 옛날 얘기지 지금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주변을 읽어내는 거예요. 내 내면을 읽어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양한 아웃풋을 내가 경험해 보는 거죠. 큐티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적용이죠 적용.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좀 인내하라는 사인으로 해석해야 되나 또 고민해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적 사고예요. 이제 그러면 또 넘어가야 되니까 마지막 미지의 영역을 볼까? 미지의 영역을 어떻게?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히스토리를 만들고 기록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 고1 되는 친구들은 한 사람당 한 명씩 북상담을 했어요. 1시간씩. 얘네 중3 때. 너는 무슨 책을 주로 읽니?부터 해가지고 책에 기억 남는 건 뭐니? 저는 계속 질문만 했어요. 걔한테. 그러니까 1시간이 넘어가. 읽은 책을 쭉 이런 책 읽었어. 너는 주로 이렇게 문학을 많이 읽는구나. 그 중에서도 너한테 남는 게 뭔데? 걔 마음속 핵심 주제는 뭐냐면 사랑이야. 그러니까 무슨 책을 보든지 간에 얘는 사랑하고 연결시키는 거야 이렇게. 근데 너는 그 질문, 너는 왜 네 관심사가 사랑인 것 같아? 이성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처음엔 이성적인 것도 있는데요. 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아이 이제 집안 얘기가 쭉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것 때문에 제가 주로 이런 책을 읽나 봐요 라고 자기가 그 책을 고르게 된 내면의 동기까지 찾아낸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개념사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연애할 때 허벅카님이 저한테, 여러분 허벅카님 아니까 얘기를 했죠? 저한테 그 얘기 물어봤어요. 3번째 만났을 때 천안 씨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멋있는 질문이죠? 너무 멋있는 질문. 너무 다행인 것은 제가 화목하님 연애할 때 제 인생의 책을 가장 많이 읽을 때였어요.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냈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면 장난치고 제가 그 책을 봤는데요. 화목하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교육 얘기해요. 제가 공무혁명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서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자식을 낳으면 요거 뇌를 자극시킬 수 있는 5가지 새로운 걸 먹어보고 여행을 많이 가고 이런 걸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도 여행을 많이 다닐 겁니다. 무슨 얘기할 때마다 책을 토대로 얘기했고 화목하님이 친구들한테 얘기했대요. 가가지고 자기 진짜 똑똑한 남자 만났다고.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 왜 이렇게 책을 안 읽고 막. 내 인생에 가장 책을 많이 읽었던 때였는데, 그런데 저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책 5권으로 딱 내가 나만의 정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의지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각을 가지게 된 얘기가 무슨 책 성경을 통해서 제가 내리게 된 결론입니다. 저는 그래 사랑은 감정적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너무 온 것 같아. 저는 매일 결단합니다 사랑하기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워크숍 해보는 거예요. 이거 책 뭐예요? 오즈의 마법사. 여러분들 한번 영화로 봤던지 뭐를 봤을 겁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서요. 이 도로시와 3명의 친구들은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저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 더듬으셔서 사자는 뭘 갖고 싶었죠? 용기를 갖고 싶었어요. 맞아요. 양철 인간은요.
따뜻한 심장, 그렇죠? 그 다음에 호수아비는요, 뇌, 지혜를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얘네가 쭉 찾아가서 마지막에 거기 마법사를 만났는데 마법사는 마법사가 아니고 사기꾼이었죠. 마술하는 사람. 그런데 결론은 이 아이들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은 어떻게 찾았어요? 마법사를 만나서 찾았어요? 아니죠. 같이 가면서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을 찾았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작가는 인생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4가지라고 생각을 했나?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도로시는 별거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내렸어요. 가족이 중요하구나. 그럼 나는 인생 사는데 필요한 것이 4가지라고 누구한테 얘기한다면 난 뭘 얘기할까? 그렇죠? 여러분들 리딩 레이스만 풀면요, 이런 사고는 못 물어봐요. 그렇죠? 리딩 레이스의 장점이지만 또 한계죠. 그럼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파는 친구들이 이 당시 소설을 써줄 때 근본이제, 음본이제가 이제 깔려져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사자는요, 비겁한 정치가들 얘기하고, 저 허수아비는 농부를 대변하고, 양천의 인간은 누구를 대변하겠어요?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 이 금길은 금을 얘기하고, 도로시가 신고 다니는 것은 은을 얘기하고, 이렇게 부족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똑같은 동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도서관에 그 책이 있을 겁니다. 왜 자꾸 중세 기사들은 자꾸 잠자는 수석의 공주를 찾아다닐까? 그 책이 있어요. 꼭 왜 동화 보면 꼭 잠자고 있는데 왕자가 와서 구해주잖아. 왜 이렇게 될까? 근데 그 당시 시대를 알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영주가 있으면 첫째한테 장자권을 줘서 성을 주잖아요. 둘째, 셋째는요, 딸밖에 없는 집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여기서 사이가 되고 이 성을 지켜줄 테니 날 사이로 맞이해 주시오. 돌아다녔어요, 실제로 그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회는 남자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여자들, 내 왕자님 언제 나타나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또 다른 읽기 방법은, 겨울방학 때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거는, 나만의 정의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땅콩박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땅콩박사. 너무 제 인생의 책이에요. 화목하님한테 프로포즈한테 줬을 책 주면서, 이 책에 제 신앙관, 물질관, 인생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거기 동의되면 나랑 사귀고 아니면 사귀지 맙시다. 제가 얘기했어요. 책으로 프로포즈. 멋있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그렇죠? 하루 화목하니 다 읽고 나면 연락하라고 했더니 밤새서 읽고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좋은 거죠? 땅콩 박사를 봤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흑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미국의 흑인사가 어떻게 되길래? 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꿈의학교에서 초등학교 7년 가르쳤을 때 아이들과 같이 읽었던 책이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난 대통령 링컨. 이 책을 아이들과 보면서, 링컨은 땅콩 박사 전이거든요. 전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 링컨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 책을 신앙적인 부분에도 많이 열렸지만, 미국의 시대 상황이 이랬구나라는 걸 보면서, 링컨이 또 소개해줄 책이 뭐냐면, 저한테는 톰 아저씨 오두막집이었어요. 링컨이 이 책을 보면서 노예 해방에 대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근데 또 알게 된 것은, 톰 아저씨 오두막집은 링컨이 어릴 때 읽었던 책이 아니에요. 링컨이 어릴 때 영향을 줬던 책은 철로 역정하고 성격. 이거는 나이 먹고서 어른 됐을 때 읽으면서 왜 이 사회 구조나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톰 아저씨 오두막집까지 보고 나니까, 링컨, 땅콩 박사 보니까 미국의 흑인 역사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딱 잡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다음 누구한테 넘어가야 될까? 요 근대로. 그런데 마틴 루터 킹도 뭐 했다는데, 그럼 뭐지?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마틴 루터 킹을 봤어요. 아니, 링컨이 노예 해방까지 시켰는데 왜 여전히 탄압이 있고 그랬지?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를 역사책이 아니고 그냥 이 재미있는 가치 있는 책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제 마지막 요즘에 이것 때문에 읽고 있는 책은 뭐냐면, 이거 칼 바르트가 쓴
책입니다. 요즘에 읽고 고민하고 사회 문제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대 때 지금 저마다 나와서 뭐 불의를 얘기하고 그냥 나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정치 참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그냥 와서 무조건 외치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가를 이 책을 보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얘기할 때 제가 보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의 관점은, 평등의 관점은,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렇게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대학교에 올라오는 면접이겠죠. 그렇죠? 또 어떻게 생각해? 독서 잘하면 제가 기대하는 건 첫 번째, 수능 볼 때 언어 영역 따로 공부 안 해도 된다. 저 제 딸 가지고 실험해보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해보려고요. 수아하고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수아를 처음으로 독서 능력 평가를 했는데 사실적 사고는 전국 몇 프로 안에 들었어요. 추론적 사고하고 창의적 사고는 굉장히 평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수아야 너 책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읽어보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엊그저께 책 한 권 가지고 1시간을 얘기했어요. 아, 길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 다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다르다는 거. 하늘을 나는 소녀 보고 수아랑 얘기했던 거는 다름에 대해서. 다른다는 정의가 뭐니? 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도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런 식의 독서 교육을 할 거예요. 이게 책 읽기고, 이게 읽기 능력이고, 아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얘기하셨던 읽기 실력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방학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네. 뭐 할 게 아직 계획이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키워드를 몇 가지 드리고, 행복에 관련돼서 궁금한 친구들은 이 책 중에서 골라서, 내가 정해주면 짜증나잖아. 그렇죠? 이런 책이 있으니까 이 책 중에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오세요. 저는 선생님 평등에 관련돼서 많이 꽂혀요. 평등에 관련된 건 요거 보고 오세요. 저는 여전히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에도 정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읽고 오셔서 내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 독서고요. 10분 쉬고요. 이따가 그러면 방학 때 어떻게 또 무슨 과목 어떻게 공부하고 올까요? 라고 하는 시간은 20분부터 23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